리본이 포인트인데 항상 벽이 가려서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리본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람은 좋으면 하는 거죠. 어쨌든 안녕 여러분! 오늘 영상을 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이 영상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그라운드로 조금 깔고 들어가고 싶은 내용은 저는 생명과학 전공자이자 6년 넘게 과학 논문을 전문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번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읽는 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번역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잘해요. 제가 영상들을 생식에 관해서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것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다양한 리소스가 있고 알아듣고 대답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접하시기 어려운 정보들을 물어다 드리려고 영상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럼 저의 영상의 의도와 그리고 번역하는 것과 정보를 찾는 이 수집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물어다가 주는 이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런 사이트들을 구별하고 이상한 정보가 있을 때는 그것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정도의 과학 지식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확실하게 말을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우선 제 채널의 특성은 댓글에서 굉장히 저는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 생식을 할 때 느꼈던 게 조금 알면 알수록 더 의문점만 많아지고 더 궁금한 게 많아지고 이거는 그럼 왜 이게 안 되고 저거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의문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정보를 수집을 했었기 때문에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에 한해서 속 시원히 대답을 해드리고자 댓글란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아요. 제가 반려견 영양학 전문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과학 전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제가 모르는 것들도 분명히 많고요. 그럴 때는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지금 논문을 좀 보고 수요약 사이트를 뒤져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고 댓글을 출처와 함께 다시 달아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거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선 제 댓글란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칼슘과 인의 비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질문이 아니라 되게 제가 틀렸다고 생각을 이미 확신을 하시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보를 맞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런 식의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저도 읽으면 알죠. 근데 그분께서 생각하시거나 아시는 내용이 저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의 생식협회나 그런 카페나 커뮤니티 이런 거 잘 모르고요. 활동 안 하고요. 저는 해외 자료들이 너무 넘쳐났기 때문에 생식을 해외 자료만 보고도 해도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해외 자료만 보고 생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실제로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그대로 번역해서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랑 조금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문을 그냥 찾아서 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모든 내용이 있잖아요. 분리불안이라든지 첫 생식 급여 단계별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내장 주는 법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정말 이만큼도 제 의견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영양학 전문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를 해요.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지식을 습득했을 뿐이에요. 해외에서 생식을 제대로 하신다 하는 유튜버분들, 그러니까 강의를 직접 다니시고 영양학 전문을 하시는 수의사분들과 The Dog Dad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반려견 영양학 전문가와 같이 만들어내는 해외의 생식 전문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전부 다 저는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 다 80%, 10%, 10% 이거 써요. 네, 해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물론 한국은 다를 수도 있고요. 꼭 한국에서 하는 방법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냥 다만 저는 한국에 있는 방법을 엄청 잘 알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해외 방식대로 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수의 반려견 영양학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하는 거죠.
저는 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의견 같은 건 절대 내지 않아요. 저는 전부 다 출처를 포함을 하고 있고 제 모든 영상에서 출처를 그냥 들어가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제가 그대로 저의 의견은 없이 번역을 해서 정보를 물어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해외에 손에 꼽는 유명하신 반려견 영양학 전문가들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제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제 의견을 비판하시고 싶으시면 그 수의사들의 논문이나 의견을 보시고 반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수의사분들께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다 유튜브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한 분의 반려견 영양학 전문가만 보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다수가 이 의견에 동의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신뢰되는 사이트에서 아니면 논문이나 저널에서 판단이 될 때만 그 인포메이션을 갖고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해외에 가장 유명하신 반려견 영양학 전문가분들이 틀리신 거예요. 제가 번역은 절대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학 논문을 알려드릴 때는 그 논문의 내용을 전부 다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드릴 게 아니면 함부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굉장한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된 정보를 물어다 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있고 아무 이익도 없지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애기들이 먹는 건데 장난치면 안 되고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 칼슘과 인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식단의 10%에서 15%를 사이를 먹이면은 칼슘과 인의 비율이 상관이 없다.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수의사 분의 의견이 Dogs Naturally라고 반려견 영양학 전문 사이트죠. 저널을 만들어내는, 매거진을 만들어내는 사이트예요. 그 유명한 사이트에서도 수의사가 제대로 대놓고 밝히고 있는 것이 식단의 10%에서 15% 가까이를 뼈로 채워준다면 칼슘과 인의 비율은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이라도 신경이 쓰일까봐 이렇게 미리그램을 계산을 하는 법에 대해서도 적어두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다 읽어는 봤고 이해를 했지만 제가 다 읽어보니까 정말 쓰잘데기 없더라고요. 그 미리그램 계산해서 뭐 하느냐는 게 그 수의사분의 의견이었고 그걸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계산도 보여준 거예요. 그 수의사분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대신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물론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따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 그거는 해외의 생식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인 거죠. 대체적으로 신뢰가 가는 해외의 반려견 영양학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그램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저희도 그렇지만 늑대도 그렇고 야생에서 살면서 정확하게 미리그램까지 따져서 먹어야지만 건강하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대충 먹어도 오늘의 양을 많이 먹으면 내일의 양까지 비축해두는 그런 몸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희는. 말이 되죠? 말이 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뼈에 칼슘과 인의 비율이 1대1로 바람직한 비율로 있다고 쳐도 고기에도 칼슘과 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 1대1 비율이 뼈를 넣었을 때 어떻게 유지가 되냐라는 그런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도 열심히 생식 2탄 댓글에 있는 댓글에 열심히 댓글을 달아줬어요. 제 의견이 또 아닙니다. 제가 이미 출처를 첨부를 해드렸는데 그런 거는 전혀 읽지 않으시고 저한테 되게 따지듯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그 출처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번역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 의견이 아닌 반려견 영양학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물론 그 반려견 영양학 전문가와 그 수학 사이트를 안 믿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 채널을 볼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런 저널들과 논문들을 바탕으로 생식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전문가가 해외분이시라서 믿지 못하겠다 하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반려견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의견이 틀렸다고 온 사방에 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의견이 아니라 수학 사이트의 의견을 그대로 갖고 온 것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는 제가 출처에다가 일일이 달아드린 수학 사이트의 내용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정보를 물어다가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틀리다면 당연히 저에게 책임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6년 넘게 과학 논문을 전문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원문조차도 이해를 못하면서 과학 상식을 말씀해준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밥벌어 먹고 못 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댓글에 칼슘과 인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해결책을 드리자면요. 댓글에 정확하게 미리그램까지 계산을 하는 방법을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 댓글에서 칼슘과 인의 비율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칼슘과 인의 비율이 고기에도 들어가 있죠. 근데 칼슘은 극소수로 적고 인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0.12 대 1 정도의 비율로 칼슘과 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1대1과는 굉장히 차이 나는 정도의 비율이죠. 문제가 돼요, 당연히 이 정도의 비율이라면.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식단의 10%에서 15%를 뼈로 채워줄 것이잖아요. 근데 뼈는 고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칼슘과 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대충 도로시로 따지자면 하루에 살코기를 먹는 분량에서 나오는 칼슘 양은 20mg 정도 되고요. 인의 함유량은 한 250mg? 뭐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도로시는 15g에서 20g 정도의 닭발을 먹어요.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도로시는 12g 정도의 뼈 함유량을 하루에 섭취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닭발의 60%가 뼈니까 20g에서 25g의 60%를 대략 따지자면 한 최소 12g 정도가 돼요. 근데 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뼈 10g당 1000mg의 칼슘과 인이 포함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도로시는 1200mg의 인과 칼슘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고기 함유량은 칼슘과 인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칼슘은 20mg, 그리고 인은 한 250mg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를 넣어줄 경우에는 고기에서 나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수치의 칼슘과 인을 뼈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에 조금 들어간 칼슘과 인의 비율은 큼지막한 뼈의 1대1 비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쉽게 설명을 어떻게 해드리지? 어쨌든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야, 뼈를 10%에서 15% 넣어주면은 미리그램 계산할 필요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1대1이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상관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조금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하긴 했지만 출처를 당연히 달아드리겠지만 출처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그대로 읽어줄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도 읽어드릴까요? 네, 직접 Dogs Natural이라는 수요약 사이트에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But what about those other imbalances in the diet? Don't we need to compensate for those? 그러니까 고기에서 나오는 칼슘과 인의 비율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 칼슘과 인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The answer is that it does not matter if you feed enough bones. Here is why. 이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대로 계산을 해줍니다. 오죽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면 수요약 사이트에서도 뭐라고 써있냐면 And better yet, you don't need to know anything about the actual deficiencies of calcium or phosphorus in the food you feed. You don't even need to know which of the two is missing or insufficient. All you need to do is to give your dog plenty of raw bones and that will make the imbalances in the food totally insignificant. And how much is plenty? 그래서 뼈를 얼마만큼 줘야지 안전하다는 거냐고요. A good guide would be to use a natural prey animal as standard. 늑대들이 먹는 식단에 얼마만큼 뼈를 자연스럽게 섭취를 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So anything in excess of the 10% of the diet would be plenty. 그래서 10% 이상을 주시면 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25% 정도만 안 넘기면은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는 항상 걸어드리는 링크이지만 또 걸어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그냥 구글에 치시면은 수요약 전문 사이트들을 위주로 찾아보시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도 아니고 저를 비난하실 필요 없이 수요약자분들을 비난을 하시면 연구자료가 거짓이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 전문가들이 말한 의견이 아니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를 신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이 전문가를 신뢰를 한다면 제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요약 저널도 못 믿는다면 믿을 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고 싶은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달아드렸는데 그 댓글을 쓰신 분은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제가 욕을 배부르게 먹고 있던데 뭐 안 보면 됩니다. 제가 안 보면 됩니다. 그리고요. 뼈에 퍼센티지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분의 인스타그램을 처음에는 봤어요. 왜냐면 보이더라고요.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저의 첫 생식 단계별 급여 영상을 보고 제 그 영상은 하나도 안 보셨나 봐요. 그리고 그냥 뭐 부분을 보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자기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제가 50%의 뼈를 먹이라고 했다고 막 인친 분들과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언제 50%를 평생 먹이라고 했나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첫째 주에 그렇게 먹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설사를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해외에서는 다 그렇게 줘요. 그렇게 말고 다르게 주는 의견은 별로 없습니다. 또 있게 하겠죠. 뭐 아무렇게나 주시는 분들은 있겠죠. 하지만 장이 적응하게끔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단계별 급여법은 이렇다고 저는 그대로 번역을 또 해서 갖고 온 것뿐이에요. 또한 출처도 또 달려 있습니다. 또 그 출처를 들어가셔서 보고 이 전문성을 의심이 되시면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출처를 거기서 그대로 갖고 왔고 번역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은 정보를 가져다 드리는 거니까요. 저한테 돌 던지지 마세요. 뭐 돌을 던지면은 안 맞으면 되겠죠. 너무 약 올린 것 같나? 아닌데 그냥 상처는 받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어쨌든 얄미웠겠다. 그래서 좀 억울해서 이렇게 또 영상에서 또 잠깐 말을 드려요. 저는 50%를 평생 먹으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제 영상 그냥 들어가셔서 보면 될 거예요. 뭐 그런 거를 가지고 굳이 말을 만들어내세요. 들어가서 보면 첫째 주에만 그렇게 주라고 써있고 제가 막 50%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 50%까지 올려주셔도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큰 생식 업체인 Real Raw라고 뭐 밑에 적어드릴게요. Real Raw라는 업체에서는 첫째 주에는 오리 목뼈만으로 모든 급여량이 나와요. 오리 목뼈만 주구장창 이만큼씩 먹는 거예요, 반려견들이. 문제 없어요. 문제 있었으면 그 생식 업체에서부터 먼저 항의가 빗발쳤겠죠. 유튜버 분들 영어로 dog raw food, real raw 하면은 다 나와요. 다 잘 먹고 있고요. 전문성 있게 판단해서 고려해서 만든 그들의 레시피입니다. 다른 애들은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저한테 와서 그렇게 먹이셨다가 문제가 있다는 분들은 저에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물론 내 강아지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뼈함량이 높아서 똥을 조금 못 산다거나 딱딱하게 싼다 싶으면 고기를 더 추가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퍼센티지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뭐 23%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20%에서 50% 가까이 뼈함량을 첫째 주 차에는 높여주시면 설사를 안 할 거다. 물론 이렇게 높여주시지 않아도 돼요. 저는 엄청나게 높여주지 않았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포로시는 적응을 빨리 하길래 저는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5% 정도까지 뼈 함유량을 내려줬어요. 그렇게 영상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지 않고 제가 뼈 함유량을 50% 주라고 말을 하는 그런 정말 과학적인 상식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유튜버를 만드시면 안 되죠. 거짓말은 지어내지 마세요. 제 의견과 다를 수 있고 제가 신뢰하는 수의학 사이트들을 안 믿으실 수도 있고 뭐 믿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팩트가 아닌 걸 갖고 비난을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한 말이 아닌데 그 말을 그런 것처럼 자기 개인 계정에 올려서 이렇게 욕을 먹게끔 만들면 안 되죠. 뭐 믿고 싶은 걸 믿는 거니까 이런 글을 올려도 믿기 싫으신 분들은 안 믿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요 앞으로 정말 얼토당토하는 댓글이나 그냥 과학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을 다시는 건 당연히 오케이고요. 제가 저의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댓글을 또 달아드리면 의견이 대립을 한다 싶으시면은 뭐 좀 더 설득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제 영상을 안 보시면 되거나 네, 어쨌든 그러합니다. 저는 생식 한국 커뮤니티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그분들이 뭐를 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레시피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르니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만드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미네랄들이 충족되지 않을 게 염려가 되어서 보충제로 챙겨주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미네랄들을 챙겨주려고 하고도 있고 생식 안에서 제가 먹이는 살코기와 뼈 비율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다른 생식 전문가들의 레시피에도 올라와 있고 사이트들에도 올라와 있고 대체적으로는 비타민 E나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밖에도 비타민 D가 부족한 아이들도 가끔 있고요. 그런 아이들은 비타민 D나 비타민 E나 이런 구체적인 비타민들을 따로 그것만 추가를 해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비타민 E를 챙겨주잖아요. 여러분들 다
보이시잖아요. 제가 언제 비타민 챙겨주면 안 된다 그랬나요? 챙겨줘야만 하는 것들은 챙겨주면 됩니다. 근데 이미 뼈나 내장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필수 미네랄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얻는 게 당연히 가장 좋겠죠. 이거는 좀 상식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멀티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먹기는 하지만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보조제로 섭취를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하고 부족한 뭐 비타민 D라든지 사람들도 뭐 부족하죠. 그런 비타민들은 따로 챙겨 먹는 거예요. 근데 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멀티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생식에 이미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멀티비타민처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섞여 있는 거를 때려 넣어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고, 그것 또한 제 인포메이션에 링크에 걸어드릴게요. 한 분의 의견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분 개인 계정에서 제가 비타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되게 비난을 하시고, 그럴 거면은 사람들은 비타민이 안전하지 않으면 왜 먹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달리시더라고요. 저 봤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뭐하러 비타민 E를 먹이겠어요? 제가 하는 말은 대부분의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들의 섭취는 식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보충해줘야 되는 것만 보조제로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온 것뿐입니다.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전문가의 의견일 뿐이에요.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제가 말하지 않은, 제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을 개인 계정에 올려서 욕먹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 또 전쟁터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어쨌든 저는 할 말은 해야겠어요. 보기 싫으시면 보지 마시고, 믿기 싫으시면 믿지 마시고, 대신 제 영상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정말 말한 것들에 대해서만 비판을 해주시고, 제가 막 50%를 먹이라 그랬다고 막 욕을 엄청, 제가 언제 50% 먹이라고 그랬나요? 생식 1탄부터 2탄부터 다 뼈를 10%에서 15% 정도 주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반려견마다 다 다르니까 내 반려견의 변 상태를 보면서 조절을 해주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욕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을 주세요. 왜 개인 계정에다 그렇게 올리고 그러세요? 저도 물론 인스타그램에다가 이 칼슘과 인의 비율에 대해서 올리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칼슘과 인의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올렸어요. 왜냐면 칼슘과 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있는 질문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의심이 가셨다면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인스타그램에다 게시를 한 겁니다. 저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욕을 먹게끔 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저의 칼슘과 인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고, 그분은 말이 안 되는 저의 비타민을 먹이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50%의 뼈를 주라 그랬다 를 갖고 저를 굉장히 비상식적인 과학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억울하다 그랬나? 뭐 이렇게 생뚱맞게 마무리를 해볼게요.